첫 번째 가보죠. 4일에 한 번씩 싹쓸이.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게임기 무인 판매점 파란티 남성 입장. 자, 주변을 쓱 보더니 갑자기 저 봉투를 챙깁니다. 아하, 그러더니 왔다 갔다 게임기를 팍팍 집어서 그 봉투 안으로 쏙쏙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서 후다닥 튀네요. 자, 며칠 뒤에 똑같은 옷을 입고 다시 찾은 저 남성. 진열된 게임 CD를 차례대로 싹쓸이. 역시 계산은 패스. 자, 또 다른 날 또 그 옷. 제발 옷 좀 갈아입어. 자, 점주가 출입문에 붙인 원티드 경고장을 저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진 잘 나왔네 하듯 게임기를 그냥 입장을 하더니 역시 게임기 본체를 하나 들고 또 먹칠을 합니다. 세상에 3번의 절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최초 방문 때는 제대로 계산을 하고 갔다고요? 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곳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게임 무인샵인데요. 3차례에 걸쳐서 게임기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일단 지난달 4일 아침에 그 아침 6시 반부터 점주한테 전화해서 언제 오픈했냐고 물어봅니다. 7시 반에 연다고 하니까 그때 딱 맞춰서 들어오더니 70만 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이때는 결제를 했는데요. 그 이후 26일에도 역시 오픈하자마자 결제 가능한 카드로 인증한 뒤에 가게에 들어왔는데 이번엔 결제를 안 하고 게임기 본체 5대를 훔쳐서 달아났던 겁니다. 그 다음 날 점주가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9일 밤에 이 남성이 또 들어와서 게임기 본체 1대 그리고 게임 타이틀 CD인데요. 이걸 4개의 절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또 점주가 이 사실에 대해서도 재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출입문에 범행 당시 모습 캡처한 것, 이것과 함께 경고 문구를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지난 3일 이 남성이 또 오더니요. 이 사진 붙여놓은 걸 보고도 그냥 들어오더니 역시나 본체 1대를 절도해서 나간 겁니다. 제보자가 이 3차례 도난 사건의 범인이 동일인임을 확신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보시다시피 이 범인이 똑같은 옷에 똑같은 슬리퍼를 신고 왔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 남성, 가끔씩 무인 가게에서 CCTV로 지켜보다가 이렇게 훔쳐가려고 하면 원격으로 문 잠그는 경우 있잖아요. 이걸 의식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문을 활짝 열어놓고 훔쳤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가게의 피해액은 280만 원 상당입니다. 저 못 잡을까요, 저거? 잡아야죠. 제가 아까 봤을 때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 계산했다 그러고 제일 처음에 전화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게 상습범이고 계획적인 게 보이는 게 전화를 딱 하니까 전화는 지금 개통되지 않는, 즉 누군지 확인할 수 없는 번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신용카드를 했는데 지 장소가 서울인데 신용카드 주인은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사실 저 정도의 어떤 모습에 저 정도에 자주 왔고 사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태연스럽게 가져가고,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했다시피 문이 잠기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아예 문을 열어놓고 했다면 분명히 계획적인 범행이기 때문에 점주, 이제 아프니까 점주가 아니라 저런 점주에게 280만 원 손해났으면 반드시 잡아서 그에 대한 상응한 벌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2번째 이어갈게요. 이천수 역시 국가대표.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젯밤 올림픽 대기옵니다. 장대비가 내려서 도로는 저렇게 꽉꽉 정체 중인데, 자, 바로 그때 갓길로 남성이 도망을 가고 그 뒤를 쫓는 또 다른 남성. 저놈 좀 잡아줘요. 저거 뺑소니. 자, 그 말을 듣자마자 차에서 내려서 빗속을 한 남성이 달립니다. 자, 막 계속 쫓아가는데 이후 경찰에게 그 뺑소니범을 넘기고 빗속을 추적 걸어오는 저 흰색 티 남성, 바로 대한민국 축구 레전드 이천수였어요. 네, 어젯밤 10시 50분에 있었던 일인데요. 자, 올림픽 대로에서 택시 기사의 차량을 치고 다치게 한 다음에 뺑소니, 차량을 버리고 도망가던 사람을 택시 기사가 구조를 요청했을 때 당시 이천수 씨하고 이천수 씨 매니저가 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를 갓길에 대놓고 이천수 씨가 뛰어가서 1km 정도 추적을 해서 잡았는데, 이천수 국가대표 축구 선수입니다. 그럼요. 11초입니다. 11초. 네. 1km 정도는 그냥 계속 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잡았어요. 은퇴해서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12초는 뛸 거예요, 그래도. 예. 가서 잡았고요. 잡아서 경찰한테 인도를 했는데, 일단은 다치게 한 후에 도망갔기 때문에 특가법상의 도주 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조사를 받을 거고요. 당연히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준이고, 다만 이천수 씨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이렇게 주목을 해주니까 하여튼 이 대단한 것처럼 해서 쑥스럽다라고 또 잘한 겁니다. 칭찬해야 됩니다. 장하십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공부보다 중요한 일인데 점점점. 자,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한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자, 모친상 출석 인정 안 해주는 땡땡 강의 땡땡땡 교수를 공론화시키고 싶습니다. 저렇게 호소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교수님도 교수님이시잖아요. 교수님도 학생들 저런 일 있었을 텐데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저런 일이 뭐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메일이 일단 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마음이 아프겠다. 마무리를 잘 하고 다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반드시 답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상을 당한다 할 때 그 모친상이라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본인에게는 충격이잖아요. 아유,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 모친상을 당한 이 국립대 학생이 저것을 갖다가 이제 대학생들 익명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그래서 아까 보시던 것 같이 교수의 강의명하고 실명을 갖다가 기재를 해서 공론화시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학생이 얼마나 악에 바쳤으면 저렇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본적으로 저런 경우는요, 학교에서는 출석 처리를 해줘라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런 지침이 없다 하더라도 교수가 자기 재량으로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예. 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승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요.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어르신들을 찾습니다. 자, 역시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코인 노래방에 입장하는 장년 남성 2명. 자, 그런데 카운터에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 주변에 계속 서성이는데요. 마침 점주 연락처 적힌 종이를 발견했어요. 띵띵띠링띵 저렇게 통화를 연결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남성이 우산으로 팡 내리칩니다. 카운터 유리가 박살이 났어요, 지금. 야, 임마, 너 왜 그래 갑자기? 진정해 하면서 자, 데리고 막 나가려고 해요. 자, 나갔습니다. 자, 이 기자. 그냥 가면 어떻게 변상하고 가야지. 네, 이게 지난달 29일 오후 6시쯤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코인 노래방인데 이 중년 남성이 노래방 카운터를 우산으로 내리쳤습니다. 당시 점주는 그 방향제를 사려고 잠깐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건 사고 돌아왔더니 저렇게 카운터 일부가 깨져 있었고요. 유리 파편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CCTV를 돌려봤더니 중년 남성 2명이 들어와서 일행이 카운터에 적힌 이 점주 연락처로 전화를 하려던 찰나에 갑자기 또 다른 남성이 우산으로 저렇게 카운터를 내리쳤던 건데요. 당황했는지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점주가 이걸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CCTV 추적을 해서 이들이 근처 다른 곳에서 술을 먹고 이 노래방에 왔던 사실까지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조회해서 신원 확인했으니까요. 곧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유, 그렇군요. 빨리 적절한 조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이건 분명 꿈일 거야. 아, 왜? 무슨 사정인지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딘지 모르게 시선을 사로잡은 앞차입니다. 바로 기다란 적재물을 뒷좌석 창문에 끼워둔 채로 저렇게 달리고 있는데요. 흡사 올린 머리에 비녀를 꽂은 듯. 하지만 뭔가 보기에 많이 불편합니다. 자, 승현님. 네네. 저러다가 양옆에 오토바이 혹은 자전거 혹은 킥보드 지나가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저게 저는 제일 위험한 게 물론 자기 자동차에 자기가 뭐 적재물을 싣고 가는 거야. 저는 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저 적재물 때문에 차선 옆에서 가는 차량, 다른 차량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 도로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니라 분명히 다른 킥보드라든가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에 저렇게 했다는 것은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에게 위험한 적재물 잘 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요. 저렇게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른 사진 이어서 보시죠. 자, 길거리를 지나던 시민. 그런데 살색의 무언가. 자, 살구색의 무언가에 시선 집중. 아, 손에는 상의로 보이는 옷을 들고 탈의한 채 거리를 걷고 있는 여성입니다. 아, 역시 여름이 온 건가요? 자, 언뜻 보면 대한민국 같지만 박 변호사님, 네. 하와이라고 해주세요. 대구입니다. 완전 대구예요. 옆에 한국 차량들 많죠. 대구라서 지금 한 여성이 지금 대구 수성구의 어떤 거리를 상의를 탈의한 채 이제 걷는 모습이 이 사진으로 찍혔는데 너무 더워서 대구도 많이 더운 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데프리카. 예. 그래서 그러려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렇지는 않지요. 더워서라기보다는 뭔가 하여튼 급박해서 그런 건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뭔가 피하기 위해서 더워서 그런가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은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 노출죄라든지 아니면 공연 음란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요거 처벌도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나만 졸졸 껌딱지 남편. 이걸로 다 설명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본인만 졸졸 쫓아다니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아내의 사연인데요. 이들은 결혼 3년 차입니다. 사내 연애 후에 결혼까지 해서 지금까지도 같은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부터 직장에까지 그리고 퇴근 이후까지도 계속 같이 붙어 있으니까 좋긴 한데요. 문제는 남편이 아내랑 붙어 있는 걸 좋아해도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사실 아내는 혼자서도 잘 놀고 사교성도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취미도 친구도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아내랑 붙어 있으려고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아내가 TV라도 보고 있으면 꼭 옆에 와서 따라서 앉아서 보고 산책 가겠다고 하면 자기도 가겠다면서 따라 나선다고 합니다. 하루는 아내가 개인 시간 갖고 싶어서 남편 잠든 사이에 나 조조 영화 좀 보고 올게 이렇게 쪽지 남겨두고 혼자 영화 보고 왔는데 남편이 자기만 빼고 보고 왔다고 서운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부부 사이에도 개인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어쩌면 좋을지 고민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마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스트리밍되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지훈이 오빠, 제발 좀! 나 숨 좀 쉬자. 나도 가끔은 좀 혼자 있고 싶고 사색도 하고 싶고 그렇거든. 제발 좀 너 떨어져 있어. 아니 내가 돈 줄 테니까 오빠 나가서 친구 좀 만나. 동그라미. 야, 좋습니다. 자, 재밌어요. 다음 남편이에요. 나 친구 없는 거 다 알면서 자기 너무해. 어쩜 나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해? 알았어, 오빠. 울지 마. 미안해, 오빠. 뚝. 헤헤, 자기야, 나 무릎 베게 해도 돼? 무릎 대, 빨리. X. 예. 일단 이거는 우리 교수님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예, 지금 이제 슬슬 아내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실증을 내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특히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 그 중에서도 부부관계를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끌고 나가려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게 이제 지금 뭐 결혼한 지 몇 년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이제 오래 어떤 시간이 경과가 되면 아마 아내가 진저리 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아마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자기 어머니하고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서 그렇게 깊은 뜻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 약간의 어떤 애착 장애 같은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아내도 지금 남편이 저런 줄 알고 결혼을 갖다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아내는 엄마가 아닙니다. 자, 에버글로우님이 자기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제 연기를 보고 정내미가 떨어지셨다고. 자, 박 변호사님. 연기도 연기지만 정도가 좀 과한 것 같아요. 진짜? 영화도 한번 못 보게 하고 이 난리도 난리잖아요. 아내한테 붙어서 3년 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신혼의 어떤 재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지만 이 아내가 불편할 정도로 지금 한다는 건 결국 또 이것도 저는 배려심이나 이런 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기적인 그런 어떤 성품이 보여지는 거고 아내가 분명히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안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면 사실 남편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지금이라도 아내의 요청을 조금씩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두 사람이 오랫동안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승 의원님하고 우리 이 기자하고 생각하고 같은데 아니 저렇게 세상에 서로 대화도 않는 부부도 많은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남편이 부인을 가스라이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부인이 원하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텔레비 보면 그 텔레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인이 뭘 좋아하면 그걸 그냥 따라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걸 네가 따라해 이러지 않는 상황에서 부인이 그걸 귀찮게 생각한다? 지금도 3년인데 그게 귀찮으면 제 생각에 앞으로 10년 후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남편이 원하는 걸 따라하는 게 남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부인이 원하는 걸 같이 따라하는 남편 저는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남편이라고. 그렇군요. 자, 이 기자 지금 그레이스님이 이
이 사연 내가 보낸 건가 막 이러시고 계세요 지금. 정말요? 어. 그 담비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예. 남편 사회성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하셨고, 나무고양이님 개인 시간 없이 24시간 저러면 얼마나 질릴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곤조님은 좀 다른 의견 주셨는데 나중에 관심 떨어지면 사랑이 식었네 하려고요 하셨고요. 러브천사님 우린 서로 옆에 올까 봐 겁내는데 하셨습니다. 정선아리랑님 저는 남편과 자영업 2교대 근무라서 같이 있을 날이 별로 없네요. 부럽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